이번 시간에 얘기할 거는 이제 색채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색채 디자인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그 애니메이션에서 나와지는 그 색의 관계들 뭐 이런 건데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색채학이라는 그 이제 전통적인 교과목이 있어요. 전통적 교과목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뭐 보색 대비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그 영상에 있어서는 다르죠. 물론 웹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모니터상에 보여지는 거죠. TV든 아니면 그 영화든 간에 빛에 의해서 쏘아지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색상표를 가지고 기준으로 가긴 하지만 빛에 대한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니터의 컬러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니터의 그 이제 무슨 5000kW 그다음에 뭐 6500,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색상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모니터가 이제 이렇게 보정하는 또 장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마다 다 다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삼성 모니터와 LG 모니터가 두 개를 같이 붙여놓고 있을 때 전혀 다른 색이 나타나고 하나의 색을 봤을 때는 이제 못 느껴요. 그러니까 TV가 LG든 삼성이든 똑같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는데 다른 회사의 모니터를 양쪽으로 갖다 놓으면 좀 차이가 나죠. 더더욱 모니터, 우리가 보는 컴퓨터 모니터들도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빔 프로젝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화면에서는 색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실제로 빔 프로젝트를 놓고 강의를 할 때는 색이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색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체의 그 이미지를 되게 좌지우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아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그 모니터 보정기가 있어요. 보정기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 건 아니고요. 보정기를 보시면 뭐 빔 프로젝트도 다 보정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몰라서 그냥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TV도 사실은 보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정을 하게 되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는데 유사한 컬러들을 맞출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자, 기본적입니다. 자, 색은 조명에서 나오는 것을 물체에 반사돼서 사람의 눈으로 관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빛 중 일부가 눈에 들어와서 시신경을 자극해서 두뇌에서 색을 인지한다라는 거고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유럽 쪽은 색에 대해서 컬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색 폭을 굉장히 넓게 보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은 좀 안 그래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컬러 시대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컬러를 보셨겠죠? 보셨기 때문에 컬러의 다양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흑백 텔레비전입니다. 흑백 텔레비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와 지금의 그 이제 HD가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느끼셨겠죠? 그 다음에 뭐 UHD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오기 때문에 컬러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해상도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배우들이 어려움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요즘에는 그 이제 배우들의 뭐죠, 이렇게 피곤하면 피곤한 모습까지도 이렇게 화면에서 화장이 잘 안 받고 이런 것까지도 화면에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그 동양인들, 이건 좀 지난 얘기지만 동양인들은 이 흑백의 컬러를 굉장히 넓게 봐요. 많이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제 컬러에 대한 폭을 굉장히 넓게 보고요. 여기서는 이제 명도, 그죠? 낮다, 높다, 뭐 이런 개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단계가 더 나와줬으면 좋은데 밝은 게 좀 부족하죠. 화면에 보시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컬러에 대한 부분이에요. 채도에 대한 것이 채도가 높다, 낮다, 이런 부분이고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것도 이제 교육부 제정, 교육용 20색 상환표를 이제 올렸죠. 여기 보시면 지금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놓인 색은 모두 보색 관계다라는 거예요. 수평이든 수직이든 이 대각선으로 봤을 때 보색 관계고요. 옆으로 갔을 때는 인접한 거죠. 인접한 컬러들. 그래서 빨간색에서 점점 노란색으로 가고 점점 초록색으로 갔다가 청록으로 갔다가 파랑으로 갔다가 이제 보라색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마주치면
예를 들어서 RP, 그러니까 붉은 보라와 대각선 방향이니까요. YG, 뭐 풀색이라고 그러네요. 그린색하고는 이제 보색 관계다라는 거고, 빨간색과 청색은 보색 관계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자, 이제 각자 하나씩 세계대에서 이제 뭐 색폭을 다 그 얘기를 해 드릴 수는 없는데, 세계대에서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우리가 그 잡지책 같은 데 보면 당신의 성격은 성격 파악하거나 이러는 거 퀴즈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색을 좋아하십니까? 뭘 합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색 이런 건 과거부터 좀 있었어요. 그래서 붉은색은 이런 이미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청색은 어떤 의미지, 노란색은 어떤 의미지, 뭐 이래가지고 그것들에 의해서 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뭐 요즘도 그러긴 하지만 영화를 보면 외계인이 나오죠. 외계인의 피는 무슨 색깔일까요? 외계인의 피. 녹색입니다. 녹색. 녹색인데 연두색, 밝은 녹색 같은 거예요. 근데 녹색이 왜 외계인의 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유럽을 침입을 했었던 사람들이 그 저쪽 뭐 사우디 쪽이나 이쪽 사람들이거든요. 그쪽에 그 종족들이 유럽을 지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좋아하는 색은 뭐냐면 녹색이에요. 아무래도 사막이나 이런 데서의 녹색은 어떤 관계냐면 생명을 주어지는 관계거든요. 녹색은.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풀이 자라고. 그래서 굉장히 생명을 주어지는 물은 꼭 생명이죠. 근데 서양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녹색을 되게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녹색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왠지 모르는 두려움. 그래서 영화에서 외계인의 컬러가 피가 외계인이 진짜 피가 녹색인지는 모르겠으나 녹색을 나타내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녹색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 그 공포의 대상, 뭐 불안한 상황 이런 식의 유럽은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에 있다가 미국으로 넘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녹색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중세 때 그때 부분이니까요. 그죠? 지속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자, 지금 붉은색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인류가 최초로 인식한 색이래요. 그 행복의 결여, 애정의 결핍, 뭐 적의 차이 있는 색으로 인지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대 문명에서는 죽은 사람을 매장한 곳은 빨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피해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생명의 상징이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명력과 환희, 에너지 등에 상징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포도주도 생각하시면 좀 되겠죠. 그죠? 포도주. 포도주도, 포도주가 엄밀히 따지면 뭐 적색이죠. 적색, 좀 어두운 적색인데, 붉은색하고 연결해서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격성을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공격성을 보이는 남성성을 인식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정말 남자가 공격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요. 시대가 많이 바뀌니까요, 그죠? 네. 자, 이번에 청색입니다. 청색. 청색은 우리가 먼저 이제 상징적 개체는 바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파랑이라고 하는 건 바다 이미지로서 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새 생명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정화 여기 보시면 희망, 해방, 자유, 치유, 정화 뭐 이렇게 돼 있죠. 정화는 왜일까요? 정화는 바다는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전에 일본에서 그 방사능 노출이 돼서 태평양으로 건너서 좀 뭐 돌아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방사능이 그 바다에 의해서 정화가 됩니다. 정화되는 것이 뭐 5년, 6년, 뭐 2년 뭐 이게 그 내용에 따라 좀씩 뭐 차이가 있는데요. 그 정화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의 정화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해방 자유는 바다를 향해서 어딘가 떠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보시면 그 영국에서 그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서 그러니까 종교 전쟁이죠. 종교 전쟁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 어디로 갔냐면 그 이제 아메리카로 가죠. 미국으로 가죠. 미국으로 갔을 때 바다를 통해서 가죠. 네. 그렇게 연장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대에서 이거는 이런 느낌이다 저런 느낌이라는 건 다 근거가 어느 정도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노란색이죠. 노란색은 태양의 노란빛. 태양의 노란빛인가요? 어쨌든 노랑은 빛에 가까운 색채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반고 얘기를 나오죠. 빈센트 반고가 해바라기, 고해 침실, 뭐 이런 인상파 시대 때의 어떤 그림들,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기쁨, 한이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컬러로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녹색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선 또 되게 이제 불안하게 안 오네요. 자, 자연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건강, 생명력,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만 녹색이라고 하는 거는 새 생명, 풀이 자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안정감과 부드러움을 주는 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국가의 컬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이제 국기들이 다 컬러가 있고요. 물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그 국기 안에다가 각마다 도시마다의 어떤 성에 대한 그 문양들이 있죠. 문양들. 어떤 나라는 뭐 어떤 성은 어떤 민족은 뭐 용의 문양 뭐 이렇게 문양이 있듯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지만 일단 국기의 컬러를 보면 국기의 컬러가 그 나라의 어떤 그 풍토하고도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태극인데 태극은 이제 중국에서 출발한 거죠. 그래서 중국 문화가 많이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 뭐 이렇게 해석은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네. 그다음 검정이죠. 검정. 그러니까 검정과 블랙 앤 화이트. 그러니까 검정과 흰색은 좀 굉장히 대립되는 관계죠. 대립되는 관계인데 검정은 일단은 그 미적인 걸 암시한다, 뭐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칼라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순수 미술 쪽에 있는 작품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뭐 모더니즘적인 그림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건 아니죠.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거는 아무래도 대중적인 이미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적인 그림들 우리가 모더니즘 그림 중에 뭐 블랙 앤 화이트가 되게 많아요. 블랙 작품도 되게 많고 화이트 작품도 많고요. 그 전에 뭐 유럽의 컬러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받아지는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면 색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성화 같은 경우, 종교화 같은 경우가 컬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블랙 같은 경우는 뭐 어두운 사고, 그다음에 위협, 공포, 두려움 뭐 이렇게 되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흰색은 반대적인 거겠죠. 자, 흰색은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흰색을 좋아한다고 그러죠. 그거는 이제 순결하고 순고하고 순수하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어, 이제 흰색을 이제 많이 선호했다라는 거고요. 흰색을 선호한 거, 그거하고는 좀 현실하고는 좀 달라요. 과거에는 우리가 양반들은 다 칼라를 썼죠. 양반들은 칼라를 썼고, 단지 우리가 조금 그 흰색에 대한 부분을 좀 인지를 해야 될 게, 왕이 죽거나 이랬을 때는 다들 소복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흰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었을 때, 어쨌든 그 부분을 아마 우리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채색과 차별되는 색으로 무채색이 지니는 역할로 감정의 억제나 사고를 정화하는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방감을 주는 색채로도 인식이 된다. 해방감을 주는 색채. 왜 그럴까요? 항복할 때, 그죠? 백기 흔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이제 애매모호한 회색이죠. 회색. 자, 여기 보시면 중형과 지루함, 우울한 감정 드러내지 않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죠. 검정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중간의 색. 그러니까 양면성을 떠난 중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흐린 날 우리가 흐린 날 다 회색이죠, 그죠? 요즘 뭐 공기가 안 좋으니까 회색인 날도 많은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기에 흐린 날 같은 경우는 괜히 좀 우울하기도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회색은 녹색과 함께 거리를 표현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녹색인 거리와는 다르게 회색의 거리는 시간적으로 과거의 거리로 인식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거리. 요거는 우리가 그 영화에서 많이 써요. 영화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영화 컬러프라이 가다가 갑자기 색이 싹 변하고 단색으로 가요. 단색으로 갈 때, 하나의 컬러로 갔을 때, 그거는 공간을 얘기를 해요. 시간과 공간.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화 기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가장 쉽게 쓰는 기법 중에 하나죠. 이제 그거를 갖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뭐 해상했을 때 우리가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참여하다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했을 때 그 색의 분위기가 하나의 단색 톤으로 가거나 이럴 때 그렇게 진행을 하겠죠. 자, 색 배색인데요. 자, 두 가지 색을 사용해서 조율한 색채를 얻고 심미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거기서 이제 배색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색이라고 하는 건 색과 색의 관계죠. 색과 색의 관계. 여러분들
그 뭐죠? 그 이제 시력 검사할 때 생명 색약 볼 때 하는 것들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매치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학생들 같은 특히 이제 그 세계 백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남학생들이 예민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보긴 하는데 어쨌든 그게 굉장히 떨어져요. 남학생들은 좀 떨어지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떤 컬러가 매치가 되는 것까지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약간 좀 그 보편성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은. 자, 이거 색상 대비, 채도 대비가 있죠. 지금 안에 색들이 이제 바꿔놓은 거예요. 안에 노란색과 그다음에 붉은색이 들어왔을 때, 노란색과 붉은색이 들어왔을 때 훨씬 더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냐라는 것과 그다음에 채도의 관계, 밑에 채도를 낮춰준다, 높여준다 이럴 때의 어떤 관계들을 가지고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지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죠. 여러분들이 그냥 딱 보기에도 전혀 다른 느낌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명도 대비, 그렇죠? 명도 대비. 밝고 어두운 거의 관계. 그렇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그 청색은 동일한 청색이에요. 동일한 청색인데 주위의 띠를 회색으로 했느냐 아니면 검정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죠. 대비가. 자, 색의 온도감이에요. 난색, 한색, 중성색. 자, 그럼 난색, 빨강, 주황, 노락. 이건 따뜻하게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거죠. 뭐가 데펴졌으면 빨갛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태양, 아까 칼라에서 태양을 얘기했지. 노란색 따뜻하게 오죠. 한색, 차가운 색은 파랑, 남색, 청색. 네, 느낌이 차갑게 되는 거고, 중성색이 있어요. 이도 저도 아닌 색깔들. 여기서 보면 이제 무채색도 이제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연두색, 녹색, 보라색, 자주색, 무채색 뭐 이렇게 있다고 있어요. 근데 뭐 보라색도 좀 따뜻할 수 있고 녹색도 좀 따뜻할 수가 있고, 이거 생각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위에서 보여주는 건 명확한 뜨거운 색, 차가운 색이고, 그 나머지는 유사하긴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뭐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이제 색에 대해 또 중량감이에요. 그러니까 무겁다는 거죠. 지금 중량감은 무게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볍다라는 색. 지금 뭐 무거운 색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저 색들을 보면 좀 뭐 엄숙할 수도 있고 좀 무거울 수도 있고요. 가벼운 색, 그죠? 가벼운 색은 뭐 발랄할 수도 있고, 그죠? 예. 색깔이 벌써 우리 색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경영감이라고 하는데요.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만졌을 때 딱딱하냐 부드럽냐의 어떤 그 컬러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딱딱한 색과 부드러운 색 충분히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겠죠. 그 일본 그 애니메이션 쪽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발달을 우리가 과거에 했는데 사실은 그 애니메이션보다는 사실은 그 디자인 컬러가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색상표 같은 것들도 유럽보다는 일본이 훨씬 더 디자인 쪽에서는 좀 이렇게 두드러지는 것이, 그런 색상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와져 있어요. 그것도 아마 나중에 이제 좀 얻으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굉장히 차이가 여러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어렵네요. 좀 애매한데, 뭐, 시간감하고, 뭐, 흥분, 진정, 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색의 진정, 뭐, 시간감. 그래서 이제, 길게 느껴지는 색이라고 하고요. 짧게 느껴지는 색이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길게 느껴지는 색. 그렇죠. 짧게 느껴지는 색. 요건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이게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닌데, 보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편성. 답은 아니지만 절대적이진 않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 좀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흥분감과 진정의 차이라는 거죠. 밑에 색들은 좀 진정된 색, 뭐 위쪽에 좀 붉은색들이 이런 쪽은 흥분된 색이다, 컬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얼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 무표정한 얼굴, 뭐 흥분된 거,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컬러나 빛 조명이 어떤 컬러의 조명이 슬쩍 가냐에 따라서 그 전체 화면에 어떤 느낌을 다르게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색의 작용과 의미, 앞에 쭉 봐왔죠. 쭉 우리가 이제 뭐 봐왔는데, 여기서 이제 감각 중에서 가장 많이 먼저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자기가 작품을 하는데 어떤 컬러의 분위기로 가느냐, 그렇죠. 그걸 일단은 설정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양하게 사람들이 우리가 어떠한 그 대상물을 가지고 시간과 그 다음에 온도, 그러니까 뭐 계절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동일한 거라도 뭐 색의 표현이 다르죠. 거기에 따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감성이나 정체성의 표현으로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좀 밑에 거 보면 좀 그렇죠. 정서, 문화의 차이, 사회적 관습이나 심리, 정치적인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그거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중국과 우리나라 컬러가 정말 다릅니다. 중국이 좋아하는 컬러와 우리나라 좋아하는 컬러, 일본의 컬러. 그러니까 재밌는 게 중국하고 일본하고 되게 유사해요. 사실은 우리가 중국이 바로 옆에 있어서 우리가 더 비쌀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하고 굉장히 좀 유사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이렇게 해보시면 중국에도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 귀신들이 많습니다. 태생적으로. 근데 일본도 귀신들이 엄청 많죠. 그 다음에 칼라 좋아하는 칼라도 중국이 약간 붉은색을 좋아하는데 일본에도 되게 붉은색을 좋아하고요. 칼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국하고 일본하고 굉장히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렇지 않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까치를 되게 선호하죠. 까치를 선호하는데 우린 길조라고 그래요. 까치를. 그리고 까마귀를 흉조라고 그러죠. 그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공포 영화나 그러면 까마귀가 딱 나타나면 느낌이 싸하죠. 그 이제 까치가 나타나는 거하고 좀 다른데요. 실제로 중국하고 일본은 까마귀가 길조예요. 반대예요. 까치가 아주 나쁜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까마귀는 그 이렇게 과일이나 이런 걸 쪼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까마귀는 죽은 시체들을 주로 먹죠. 까치는 진짜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뭐 음식이나 이런 거를 쪼아 먹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일본은 본인들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까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까마귀가 죽은 거 시체를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두 가지 유사한 까치와 까마귀 갖고도 굉장히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그런 거죠.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까마귀가 까까 울어. 근데 우리나라의 관객들이 봤을 때는 까마귀 그러면 느낌이 싸한데 뭐가 안 좋은 거 느껴질 것 같아. 근데 그 중국이나 일본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까마귀가 나타나면 왠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보는 관객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엔 컬러 스크립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미지들을 만들어 놓고 컬러를 전체를 한번 이렇게 좀 선택을 해 보는 거죠. 그다음에 그 장면들을 컨셉을 잡아 놓고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제 논의하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컬러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무채색에 관련돼서 지금 보시면 지금 그 맨 오른쪽에 보시면 90%에서 쭉 밑으로 가는 거예요. 100에서 제로로 가는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 정서가 쭉 달라지죠. 그러니까 정서 텍스트도 여러분들이 이걸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PDF로 들 테니까요. 이런 것들 텍스트를 가지고도 충분히 뭐 시나리오도 그렇고, 그 다음에 표정, 우리 캐릭터 개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컬러도 그렇고, 이런 텍스트를 한번 나열을 해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뭐 제일 위쪽은 뭐 흥분, 눈부심, 날카로움이라고 그러면 맨 밑에는 아주 블랙 같은 경우는 마비시킴, 무력화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컬러에 따라서 이렇게 음영을 갖고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색채 설정까지 한번 우리가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그 프리파라의 캐릭터를 가지고 색상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색상이 어떻게 되냐 색을 지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색에 대해서 명도까지도 우리가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색 기준표가 나오는 거죠. 캐릭터 만들어지면 색감까지 나오는 거고요. 나중에 뒤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설정까지도 다 잡혀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경의 색 지정까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좀 드물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그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스케치는 러프하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배경 작가한테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은 아주 디테일하게 배경 작가가 오무탁탁 못할까지 해놨네요. 그래서 이제 배경에 컬러감까지 지정을 하는 거를 예로 지금 잡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림자까지죠. 그림자까지. 그러니까 그림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캐릭터가 배경에 있는 그림자의 어떤 컬러감, 그 다음에 이 캐릭터가 캐릭터의 음영이죠. 캐릭터에 갖고 있는 음영까지도 컬러 값을 어떻게 할지가 정해져요. 정해지는데 이거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나눠진 거고요. 실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할 때, 이렇게 이제 뭐 그라데이션으로 돼 있잖아요. 피부 어둠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까지는 그렇게 처리되지는 않고요. 조금 단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오늘은 이제 앞에 캐릭터 부분을 살짝 가가지고도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토리보드와 스토리보드 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2D 쪽의 공정 과정과, 그 다음에 뭐 3D 쪽의 공정 과정. 그렇게 해서 아마 제작에 되는 전반 과정을 한번 쭉 훑고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큰 주제는 유통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판매하기 전에 알아야 될 기본적인 부분들까지도 기본적인 세부적인 건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하실 때 요 자세한 부분이 들어가겠지만 그 부분까지도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유통 서비스 이제 기획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스토리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사이버 강의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큰 축만 좀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면, 세부적으로 각자들이 제작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수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라든가 좀 찾아가셔서 이제 실제 강의 내용과 어떤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간 것의 차이점이라든가 본인들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좀 받아 보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고요. 좀 그러니까 사이버로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데 접목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강좌는 이제 저희 과만 지금 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컨셉에 맞춰가지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이제 좀 제작 단계에 들어갈 때 저희가 이제 캐릭터 설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제 색채, 그다음에 배경 이런 것들 이제 살짝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캐릭터 설정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정도 분량이면 될 것 같고 좀 더 뒤쪽에서도 반복적으로 얘기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보드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고요. 또 그다음에 여기 스토리보드가 끝나고 릴까지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채색 단계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배경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채색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이제 포커스는 이제 2D 애니메이션 쪽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서 진행을 작업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배경 같은 경우는 뭐 웹툰이든 그러니까 만화 쪽이든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다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그거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이제 스토리보드 제작하는 부분이고요. 이미지 보드,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보드로 들어갔는데, 이미지 보드 말 그대로 이제 이미지죠. 이미지를 펼쳐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화면에서는 보시면 그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특정한 부분들, 그 단계를 자르는 거죠. 단계별로 구체적인 그림을 미리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뭐 세부적으로 뭐 콘셉트 보드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뭐 이미지 컷, 드로잉, 컨셉 드로잉, 컨셉 페인팅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쓰는 거는 스토리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보드고 일본에서는 콘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얘기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식의 패턴, 그러니까 미국식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일본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식의 어떤 콘테라는 포맷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죠. 우리 쉽게 얘기를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레임 수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애니메이션은 24프레임이잖아요. 24프레임이고 미국은 뭐 30프레임 잡고 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24프레임에서 2콤마로 해서 12프레임을 잡죠. 12프레임에서 2콤마로 잡아 진행이 되고 결국은 이제 그 제작 단계에 있어서 자본하고 연결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 얘기는 저번에도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이미지 보드 자체도 일본식하고 미국식하고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뒤쪽에 그려지는 걸 보면은 좀 알 수 있고요. 우리는 좀 뒤섞인 듯한 약간의 좀 뒤섞인 듯한 어떤 이미지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 쪽에서는 미국식 스토리보드 위주로 가죠. 예. 유럽식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만화나 웹툰 쪽은 일본식 컨셉에 맞춰서 가고 있죠. 예,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웹툰 쪽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아마 일본식의 느낌? 이런 식으로 아마 판단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이미지 보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상된 작품을 대한 명확한 파악이라고 되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텍스트를 보면 그 해당 작품의 이미지 보드를 제작할 수 있으려면 명확한 파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연상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시놉시스를 포함한 전체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정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업체에서는 시나리오 작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 작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가 스토리보드까지 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 독립 작품이든지 아니면 그 소규모 창업하는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되게 많죠. 그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시나리오 작가를 지속적으로 월급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스토리보드 작가는 작품을 제작하기도 하고 스토리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좀 유용하고 계속 좀 작업하는데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시나리오 작가는 그렇진 않죠. 그래서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2, 3년 전만 해도 콘텐츠 진흥원에서 그 스토리 그 뭐 대상전 뭐 그런 것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대상을 받거나 상을 받는 것들은 거의 다 영화나 드라마로 빠지죠. 그리고 제일 나중에 사실은 이제 애니메이션 쪽에 빠집니다. 그 지금은 이제 웹툰 쪽, 웹툰 공모전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웹툰 쪽에 시나리오 공모. 근데 실제로 이제 웹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 시나리오 작가는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나리오 작가가 그 시나리오를 작성을 할 때 영상을 연출을 하면서 이제 작성을 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가 포스트잇을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그다음에 C라는 사람, 그다음에 또 다른 뭐 공간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쭉 나와지면서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갈 건가,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플롯을 어떻게 짤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나리오 작가들이 뭐 각자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결국 이제 스토리보드 작가의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뭐 10명이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화면이 전혀 다르게 나올 거는 뻔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나리오 작가하고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 작가 있으면 뭐 전체 총 감독님이 계시겠죠. 이제 총 감독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스토리보드 제작하는 그 분하고는 지속적으로 최소한 3명이서 지속적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스토리보드를 이렇게 짜놓고 시나리오 작가한테 보내서 지금 내가 당신의 글을 갖고 이렇게 썼는데 이거 어떻게 됐냐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그 일본에서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돈 주고 되게 사죠. 돈 주고 산 걸 가지고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스토리보드 작가가 그 원작자한테 보내죠. 원작서 보내서 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미지에 대해서 좀 어떠냐 의견도 물어보고 거기에서 소통도 많이 하는 그 실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많이들 하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감독이 되게 이제 시나리오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스토리보드 작가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좀 작품을 좀 완성해 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인물과 연출에 관한 다양한 그 표현 기법 능력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그 이미지보드에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배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영상을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그 사운드가 있고 없고 차이를 얘기를 전에 한 적이 있잖아요. 그 사운드가 그 화면에 그러니까 영상에서의 사운드는 그 한 80% 70에서 최대 한 80% 아무리 적어도 60% 이상 70 그러니까 70% 80%의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음악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체 이미지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사운드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처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이제 영상에서는 지금 연출되는 것이 이제 캐릭터하고 배경 부분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맞춰줄 거냐? 배경은 뭘로 갈 거냐? 뭐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웍이 되게 또 많이 필요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표현 기법 능력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캐릭터에 드로잉하는 인물 및 동물의 해부학적 지식. 굉장히 사실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애니메이션은 일부 그 스토리 위주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 작품들이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것이 굉장히 지금 유행이 된 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더 되게 디테일하게 가죠. 배경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그 실제로 배경 하나하나가 하나의 회화 작품 이상의 어떤 그 연출력과 그다음에 표현력을 갖고 있어요. 그 배경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검색을 하시면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보시면 그 회화하는 분들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제 디지털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뭐 수차 물감이라든가 색연필인가 이런 걸 좀 한 번씩은 사용해 보셨을 텐데 그것하고 컴퓨터에서 그려지는 거하고 전혀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진짜 회화를 잘하는 사람이 컴퓨터에서 뭐 드로잉을 잘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신체 구조를 알고 가야죠. 우리가 캐릭터라고 했을 때 뭐 단순화시키거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특정을 이렇게 좀 과장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거의 기본은 결국은 기본적인 그 인체의 그 해박적인 부분을 가지고 확대하고 축소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그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사실은 재창조는 사실은 어렵다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많이 그려라, 많이 그려라, 많이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박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는 유튜브에도 해박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좀 많이 좀 그런 쪽을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요즘은 정보는 찾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하는 기능에 대해서 키워드 검색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의 단어를 조합만 해도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검색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보시고 또한 많이 그려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간 또는 화면 형성을 위해 소재, 형태, 색채, 그 다음에 뭐 화면 배치하는 능력이 그죠. 자, 지금 이제 뒤쪽에서 보면은 이제 카메라 웍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또 있을 거예요. 카메라 웍 같은 경우도 이게 영상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하면, 그러니까 영상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스토리보드니까요. 스토리보드에 보여지는 것이 영상으로 이제 연상이 되는 거죠. 영상같이 영상이 되면서 그것이 어떤 시점으로 갈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죠. 그 부분이 뒤에서 이제 그 영상 쪽에서 카메라 웍은 이제 영화 쪽에서 많이 출발을 했어요. 필름 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뒤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볼 때는 영화를 한번 이렇게 좀 봤던 기억을 좀 해 가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스토리보드를 그리실 때 지금도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뭐냐면 카메라 앵글이 너무 좀 단조로운 듯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나 지금은
많이들 노출이 됐잖아요. 영상에 많이들 노출이 됐기 때문에 카메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영화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시간을 내서 영화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좀 이미지 시각화인데요. 자, 여기는 뭐냐면 수준 높고 양질의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것은 이라는 거를 깔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제작에 앞서 투자와 관계에 관심을 이끌어 제작 투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이제 어떤 뭐 만화 쪽 카툰, 그러니까 웹툰 쪽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메타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컨택을 받게 되겠죠. 컨택을 받고 그다음에 그 관계에서 뭐 계약을 하겠죠. 계약이 이루어지고, 물론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가격 차이가 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샘플링 되는 것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스토리보드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이런 작품을 할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작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대박을 터뜨릴 거예요 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결국은 다 만들어 놓고 투자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같이 움직여지는 거고요. 지금 애니메이션 2014년부터 좀 분석이 끝났고 2013년도 이제 바로 시작할 텐데요. 점점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거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거는 결국은 투자를 많이 받게 되는 요소를 안 거죠. 전에 같으면 회사가 힘들게 작품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내놓으면서 부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돈을 벌었다고 치면, 지금은 애초에 기획 단계에서 설명회를 많이 가져요. 투자 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투자 설명회를 가지면서 홍보에 대한 전략,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맨 처음에 스토리에 대한 것들이 출발이 되게 그래요. 좀 보편화되어 있는 건데 좀 안 식상하긴 해요. 아직 지금 이제 계속 다니다 보니까 스토리가 나와지고, 그 다음에 캐릭터 설정이 나와지죠. 이 캐릭터는 어떠고 저쩌고 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주인공, 부주인공, 그 다음에 배경의 설정, 동선 뭐 이런 것도 나와지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 전개도 같이 나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상이 아주 짧게 나옵니다. 영상이 짧게 맛배기 영상식으로 짧게 나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부가적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 영상 판권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설명회를 갖게 돼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만화 쪽이나 웹툰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컨택을 받는 거니까 특별하게 뭐 복잡하지는 않는데요. 애니메이션 쪽은 투자를 받기 때문에 이제 좀 달라지죠. 거기에서 일단은 거의 한 7, 80%의 금액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시각화된 이미지 보드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분위기와 장면을 이해하고 제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얘기되는 게 스토리보드 작가가 혼자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죠? 네. 아무리 뛰어난 스토리보드 작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로코스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 한 분 계시고, 뭐 다른 회사에 또 유명하신 분들 계시죠. 뭐 디즈니에서 몇 년 동안 하셨다 오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스토리 보드를 만드시는데, 결국은 그분들도 조율을 하거든요. 조율을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작품이 잘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능력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계속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개인 작업을 할 때는 좀 얘기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이제 좀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는 시나리오를 사실 뭐 국문과 출신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그걸 갖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거 갖고 좀 각색을 해서 웹툰을 만들거나, 이런 식의 가면 참 좋은데 그게 쉽지는 않죠. 예. 자, 아까 얘기한 것도 반복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지금 시각화, 이미지 시각화 뭐 이런데, 이미지 시각화를 위해서는 명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 시나리오를 파악을 해야 된다. 뭐 이건 당연히 앞에서도 계속한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떠오르는 장면을 자유롭게 이미지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드로잉 및 채색의 재료와 도구 활용을 이해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떠오르는 장면을 자유롭게 이미지화한다라고 위해서는 일단은 많이 그려야 돼요. 네, 많이 그려야 되고, 대부분들이 어떤 거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사람과 사람끼리 우리가
내가 저번에 어디 갔었는데 뭐 어떻고 어쩌고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아 그랬어? 뭐 하면서 약간 상상을 하죠. 상상을 하는데 그 상상이 사실은 그냥 좀 뭐랄까 어떤 심각하게 상상은 하진 않죠. 근데 여기서는 그 우리가 이제 그 텍스트를 쓴 걸 가지고 하나의 영화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 그래서 장면 장면 하나가 이게 수평적으로 직관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뭐 약간 각도를 틀게 볼 것이냐 그다음에 이 앵글의 어떤 그 줌인 줌아웃 뭐 그다음에 위에서 보냐 밑에 보냐 여러 가지 그 기법들이 이제 좀 뒤에 좀 나올 텐데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썼을 때 효과적일까? 이렇게 했을 때 장면이 더 효과적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하셔야겠죠.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이제 그런 장면들이 되게 좀 재밌는 장면들이 많아요. 많은데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영화를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최근에 나오는 영화들이라든가 최근에 영화들이 이제 그 이 카메라가 굉장히 좀 다양해졌어요. 다양해져서 그 어떤 그러니까 기법이라고 그러죠. 그 어쨌든 그런 앵글 하나하나 차이도 기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그 이 시점이 굉장히 이제 그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그 이렇게 화면 연출이 가지면 흥미를 못 얻죠. 그래서 결국은 그 카메라 앵글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실제로 영화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동일한 장면을 하나를 찍고서 그다음에 다른 각도에 찍고 몇 각도를 찍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그 컨택을 해서 그 장면들을 클립으로 이제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돈이 더 많이 들죠. 그러니까 외국 작품이라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만약에 투자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럴 그 시간과 공간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우리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만화 쪽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일단은 지금 이 스토리보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 뭐 스토리보드가 얼핏 스토리보드를 좀 더 이렇게 구체화시킨 것이 뭐 웹툰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을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웹툰의 뼈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웹툰에서는 이미지를 나열해서 어떤 장면에서는 좀 이렇게 롤링이 되게 시간을 좀 잡아주고 어디에는 좀 빨리빨리 좀 넘어가 주기도 하고 이런 요런 뭐 이미지의 공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스크롤에 대한 시간과 이런 공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이렇게 그 보는 사람을 하여금 유도해 가는 거고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진짜 나열을 해주는 거거든요. 나열을 해줘서 실제로 자 그런 데서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스토리보드를 라는 개념에서 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웹툰으로 바로 들어갈 때 약간 좀 러프하게 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연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디지털로 바뀌는 거니까요. 드로잉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거니까 요즘은 그 타블렛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제 그려지는 것과 컴퓨터로 디지털화 되는 것들은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 분들은 뭐 이렇게 그리는 것이 펜으로 하든가 이런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 할지라도 또 디지털로 하는 친구들은 손으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손으로 하시는 분이 디지털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병행하면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기술적인 방법은 많이 쓰죠. 우리가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뭐죠? 타블렛에다가 이제 그 보호 필름 넣으면은 뭐 싹싹 연필로 긁는 듯한 느낌도 나고 근데 실제로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금 여러분들은 그리는 작업을 여지껏 이제 펜으로 했던 부분은 상관없는데 이제 타블렛 쓰거나 뭐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방법들까지도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우스나 키보드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 우리가 갖춰야 될 지식이 굉장히 많아지죠. 뭐 그림도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연출하는 방법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저희 쪽 분들 그러니까 웹툰이나 이 애니메이션 쪽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컴퓨터는 못하면 그냥 접으셔야 돼요. 옛날처럼 뭐 우리가 만화 쪽 간다 그런 개념도 아니기 때문에 요즘도 만화도 다 이제 디지털로 바뀌기 때문에요. 옛날 사고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적응하고
적응하셔야 돼요. 적응하셔서 살아남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이미지 보드 구상이에요. 자, 이제 앞에 했던 얘기를 계속 이제 좀 더 정리를 하게 되면요. 자, 지금 이미지 보드는 텍스트를 이미지화한 거다. 그죠? 예, 텍스트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실제로 생각했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로 나오는 거죠. 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느낌을 뭐, 알아야지 되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텍스트를 도면으로 먼저 간략하게 표현해 본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들을 중간중간에 이야기들이 있죠. 전개되고, 그다음에 발단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포스트에 적어서 계속 한번 그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포스트 분석을 해서 그것이 이제 어떤 단락단락이 끊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도 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그럴 때마다도 이제 공간이 좀 달라지든가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든가 이런 데들이겠죠. 그래서 한 씬 한 씬 바뀔 때마다 전혀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도 결국 이제 그 한 씬 안에서의 어떤 이야기 전개와 그다음에 앵글의 관계 이런 것들도 생각하시면서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려진 그냥 뭐 이야기 전개처럼만 술술술 해가지고 화면이 연출이 된 거는 뭐 포스트잇 정도. 그다음에 좀 더 디테일한 거나 화면에 앵글도 생각하면서 시점 생각하고 하면서 가는 것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이제 구체화적인 화면에서 연출이 되는 걸로 가지는 게 좋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미지를 연상해 본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네 번째요. 그 작품의 주제, 등장 소재에 대한 다양한 각도를 생각해 본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쭉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만약 이야기 속에서 A와 B와 테이블에서 커피숍에 앉아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냥 전체적인 씬이 둘이 앉아 있는 것부터가 나오든 아니면 그 전체로 큰 좀 전체 그 좀 앵글을 좀 넓게 봐가지고 전체 카페가 나와가지고 점점 좁아갈 수도 있고요. 그럼 그거를 갖고 계속 얘기를 할 거냐라는 거죠.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화면에서 그 다음에 나왔다가 그 다음 장면 얘기되면서도 A라는 사람이 얼굴이 클로즈업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시 B가 가기도 하고 B도 갈 때도 그냥 단순하게 넓게 갈 수도 있고 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얘기는 뭐 입부분만 엄청 커진다든가 완전 클로즈업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각도도 틀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그 표현의 시점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이제 그럴 때 이제 이야기가 어떤 얘기를 했다가 각 그 화면에서 딱딱딱 보여주면서 이야기에 맞춰서 화면이 달라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웹툰에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나중에 다섯 번째는 작품의 장르 및 그 컨셉 특징을 살펴보고 시대적, 공간적 배경 및 뭐 이렇게 간략히 정리해서 도표를 만든다. 아까 얘기한 포스트잇을 좀 더 좀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진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 분석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미지 보드와 관련돼서 쭉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이번 시간에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이버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짜고 있고 그다음에 표현하는 것들을 그냥 여러분들 것만 갖고도 내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간단하게 작성들을 수업 시간에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도 그거를 어떤 각도로 어떻게 할 것이냐, 화면 연출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나는 이런 거 장면을 연상을 할 거야 라고 한 전제를 가지고 A라고 가면 A-1, A-2, A-3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각도에서 그다음에 이 화면에 줌인할 거냐, 줌아웃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다른 그 동일한 이야기를 갖고도 화면 연출을 다르게 하면서 표현하는 방법들도 한번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결국 이제 그런 관계에서 뭐 그림도 좀 많이 그리게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간에 이 부분이니까 좀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그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제 그 구체적으로 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이미지 보드 구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시놉시스 시나리오 분석하는 건 전 시간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고요. 자, 이제 지금 보면은 그 주요 캐릭터 성격을 파악하고 갈등 요소를 분석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이제 프리파라에서 나와지는 프리파라 거, 동호 애니메이션에서 만들어지는 거를
제가 저작권 허락을 받고 지금 이제 가져왔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프리파라를 보시는 게 좋은 게 특히 이제 그 뭐 웹툰을 하시더라도 아마 그 애니메이션 관련된 작품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최근의 것들을 유난히 좀 보셔야 되는 것이 갈등 구조가 되게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죠. 옛날에 과거에 이제 애니메이션들도 많이 그래 왔지만 좀 더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복잡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들도 이제 여러분들은 대학생이잖아요. 근데 어린이들도 대학생처럼 사고를 합니다. 똑같이. 동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생각을 하는데 다시 사실 이제 표현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세련돼지고 또 분석이 좀 다른 거죠. 이제 근데 생각하는 거 보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꾸준히 각성을 하셔야지 그 친구들이 이제 성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한 구시대적인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나와지는 어떤 영상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도 관심을 좀 갖고요. 또 하나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좀 시대 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에 따라서 지금 이 이제 관계도잖아. 인물 관계도인데 그런 것들도 많이 변합니다. 변하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이고 여기 보면은 일단은 이제 관계들이 형성이 되죠. 뭐 A팀, B팀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프리파를 보면 A팀이 있고 B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캐릭터 설정에 맞는 대사 동작, 뭐 상세히 분석하고 장단점을 정리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프리파라 같은 경우가 그 라이브 쇼나 이런 것들도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라라라는 지금 여기는 뭐 라라에서 나이, 그 다음에 뭐 색깔에 대한 부분, 나이에 맞고 또 색깔들이 다 다르죠. 다르고 지금 그다음에 이제 뭐 자세한 설명들이 쭉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이기라고 뭐 목소리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프리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카푸에서도 잠깐 보셨겠지만 거기 나서 연출하는 것들이 목소리도 그렇고 뭐 행동 그다음에 이제 움직여지는 것도 굉장히 많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뭐랄까 생각을 좀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캐릭터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작품의 캐릭터 디자인, 배경 디자인, 소품 디자인 등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 이제 좀 디테일하게 갑니다. 시나리오나 이런 거 다 이제 어느 정도 서로가 조율이 됐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뒷과정에서 계속 조율이 되겠지만 자, 보시면 캐릭터하고 배경 소품 디자인에 대해서 예술적인 측면, 참 예술적 어려운 얘기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기능적인 측면을 검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전체 분위기를 어떻게 갈 거냐가 이제 여기에 이제 결정이 되겠죠. 이제 그 밑에 나옵니다.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캐릭터 디자인, 배경, 뭐 이렇게 소품 디자인의 주제를 부합하고 창의적이고 흥미롭게 디자인된가를 검토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시나리오와 디자인을 적절하게 조화되는지를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외국의 영화 같은 경우, SF 영화 같은 경우 보통 한 3, 4년 걸린다 그래요. 3, 4년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시나리오부터도 그렇고요. 시나리오도 뭐 되게 그렇고 콘티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완전히 이제 SF니까요. 미래를 지향하고 뭐 이런 주로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충분히 다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뭐 캐릭터에서 갖고 있는 옷이라든가 그다음에 배경 분위기, 그다음에 소품이라는 건 이제 캐릭터에서 갖고 있는 뭐 SF라고 그러면 뭐 총이 어떤 총이고 레이저 총이냐, 총이 어떻구냐 뭐 이런 것들도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의 어떤 지금은 어떤 기능이 개발이 안 돼서 못 하고 있지만 이것만 개발이 되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공부를 해가면서 작품을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애니메이션이든 웹툰이든 만들어질 때 이제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또 상상력인데 상상력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금 우리가 이제 약간의 이제 미래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옷을 그러면 지금에 있는 걸 갖고 우리가
여지껏 봐왔던 어떤 지금의 스타일로 가면은 절대 안 되겠죠. 그 배경도 마찬가지 되고 소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과거의 장면이다라고 했을 때 과거의 이미지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웹툰을 우리가 이제 그리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막 쓰다가 갑자기 이제 부모님을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서 할아버지의 옛날 얘기를 뭐 듣는다라고 했을 때 그 장면이 뭐 옛날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옛날에 어떤 뭐 서울시라든가 어디 뭐 이렇게 사진들을 검색을 해야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봐와졌던 그런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소스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식상하겠죠. 우리가 이제 TV나 이런 데서 과거의 영상이라든가 과거의 이미지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잖아요. 근데 좀 더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 어떤 자료 소스라든가 그런 거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인터넷에 떠 있는 거 말고 실제로 박물관도 좀 다녀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뭐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창의적인 거는 이제 뭐 좀 뭐랄까 남들하고 좀 다른 그렇죠? 그렇다고 뭐 갑자기 뭐 이상하게 가는 건 아닌 거고요. 그 범주 안에서 남들하고 다른 어떤 이미지를 좀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이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자료 검색과 분석을 통해서 간단히 정리한 내용을 연상하는 모든 종류의 이미지들의 뭐 크기, 스타일, 뭐 이렇게 막 대략 러프하게 스케치한다라는 거예요. 러프하게 스케치하는 것과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제작 중이거나 제작 완료된 캐릭터 디자인, 뭐 이렇게 배경 디자인, 소품 디자인에 대해서 구애받지 말고 본인이 자료를 정리 자료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이미지를 스케치한다라고 했죠. 이제 앞에 얘기한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텍스트로 좀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쑥 하고 얘기하고 가면은 인지가 좀 잘 안 되죠. 그래서 좀 더 한번 다시 한번 되씹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 조사는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컴퓨터실에 앉아서 집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자료를 서치하는 거는 아무래도 한계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이 그래도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데 굉장히 좀 폭이 넓습니다. 폭이 넓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실 때 뭐 박물관이나 이런 데도 꼭 다니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갔겠죠. 뭐 소풍을 가거나 이럴 때 갔지만 그러니까 뭐 30대 때 가서 봤을 때와 그다음에 40대 때 갔을 때 50대는 아직 안 갔습니다. 근데 30대 40대가 느낌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인지를 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시간을 좀 나서 좀 여행 좀 다니고 싶은데 시간이 아직 안 나는데요. 그럴 땐 좀 동일한 데를 가봐도 느낌이 굉장히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과 그런 상황 시각 속에서의 동일한 걸 봤을 때 느낌이 그렇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검색을 지금 사실은 검색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굉장히 좀 달라져요. 그래서 검색의 방법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그래요. 뭐 저는 영어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걸 검색할 때 네이버에다가 일단은 한글로 영문 검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글 텍스트를 영문 텍스트를 찾는 거죠. 네이버에서. 그래서 그 영문 거 단어를 가지고 구글로 가서 검색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확장폭이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과 영문으로 구글에서 검색하는 거의 폭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단계들 여러 개의 단계들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하기 쉽게 화면을 연출을 한 거죠. 지금 보면 이제 스케치한 이미지를 채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손으로 이렇게 여기는 채색을 했어요. 손으로 채색을 했는데 채색하는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연필로 쓱쓱 그려가지고 아니면 바로 타블렛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채색을 하는 것과
한번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실제로 이제 색연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려서 들어간 곳이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은 한 번 봤다는 거죠. 한 번 해봤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장면을 연출할 때 정면으로 찍는 것과 앵글을 어떻게 하냐 뒤쪽에 이제 앵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그 뒤쪽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각 각도에 따라서 찍혀지는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보는 사람이라 하여금 느낌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 상상을 잘 안 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리키는 사람이니까 보통 이제 A라는 시점에서 A라는 시점에서 봤다 그러면 B도 있고 C도 있고 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막상 하게 되면 A밖에 잘 못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랑 지금 이거랑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이것이 A라고 그려진 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런 각도가 아니라 이런 각도로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계들이 여러 개 있으면 좋습니다. 실제로 저랑 이제 수업을 하면서 영상 수업하면서 그 카메라 웍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했죠. 뭐냐면 그 핸드폰으로 우리가 뭐 영상을 딱 그때 찍을 때 대충 찍는 건 아니죠, 그죠? 영상을 우리가 여행 가서 뭐 가족들이랑 친구를 막 찍어요. 동영상을 찍을 때는 이게 좋을 것 같아서 막 찍죠. 찍는데 실제로 이제 그 당시는 되게 이제 앵글이 좋았다고 판단을 했어도 영상 작업할 때는 영상 작업에서 앵글을 좀 바꿔보시는 거죠. 우리가 수업을 했듯이 영상을 작업을 할 때 앵글을 움직여보고 앵글을 좀 바꿔줬을 때 느낌은 전혀 좀 다르죠. 그래서 A라는 것의 영상을 우리가 핸드폰으로나 뭐로 찍었다고 했을 때 컴퓨터 작업상에서는 뭐 A-10까지 나올 수가 있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을 가지고 컨택을 하는 거거든요. 컨택을 했을 때 훨씬 더 그 우리가 고민하는 단계가 거쳤기 때문에 보여지는 그 영상은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이라는 게 이제 그려지면서 같이 하는 것이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채색을 한다. 지금 뭐 이거 포토샵으로 채색을 하고 있네요. 지금 화면상에는. 근데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은 뭐 기본적으로 어도비라든가 아니면 클립 스튜디오라든가 뭐 이런 프로그램들 있죠. 아니면 페인터는 요즘은 좀 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다루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좀 싼 프로그램, 가벼운 프로그램은 됐으면 좀 피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뒤쪽에 보면 뭐 테이프 페인터도 있고 그다음에 뭐 톤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가격이 좀 비싸요. 비싸서 실제로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들인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100% 구매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 상황에서 사용은 해야 되는데 배워야지 취직을 하죠, 그죠? 그런 좀 문제점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지금 이미지 보드를 해서 지금 요 화면은 어딘지를 잘 모르겠네요. 이게 모 대학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미지 보드가 해서 내용을 공유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시연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완전한 영상을 지금 보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요거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스토리보드를 좀 짜놓죠. 짜놓고 러프하게 짰을 때 거기에 관련자 참여자들이 많죠. 시나리오 작가들이 있을 테고요. 뭐 감독님 당연히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뒤쪽에서 실제로 작업하실 분들 뭐 3D면 모델링하는 사람부터 쭉 이제 그 사람들이 있겠죠. 그 인력들이 보고서 이것이 이야기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과정에서 시나리오대로 영상이 만들어질 경우도 있고 많이 변경될 경우도 있어요. 결국은 이제 그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이 스토리를 만드는 것을 갖고 토론을 함으로써 방향성, 확장성을 더 이제 주자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연회는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애니메이션 회사들은 사용관들이 뭐 조그맣게도 다 있어요. 있어서 이제 본인들이 만들어준 중간중간 단계를 상영을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하죠. 소통을 하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유통 서비스를 할지라도 유통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시고 파시는 분들도 이 제작 과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작품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했고 어떤 걸 합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관련된 거를 갖고 홍보를만 하게 되면 실제로 이야기 자체를 그냥 뭐 남들이 아는 정도? 그 정도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제 기본적인 텍스트니까요. 이거는 텍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자, 스토리보드란 스토리가 뭐냐 이런 얘기죠. 자, 스토리보드는 스토리에 따른 장면의 스케치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뭐 작은 종이에 글 없는 그림으로 그려 커다란 파대에 순서를 붙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들이 쪼가리로,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컷 장면들이 나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시나리오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요 하나하나의 이미지가 영상 이미지로 만들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스크린에 비춰질 영상 이미지를 미리 스토리보드 용지의 칸의 그림으로 연속적으로 그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근데 연속적인데 뭐 동작의 흐름까지도 너무 디테일하게 우리가 그 이제 동화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연속된 부분은 좀 중간중간에 빠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감독의 의도에 따라서 장소와 상황, 그다음에 캐릭터의 역할과 동작, 뭐 타이밍까지도 이제 우리 생각을 하는 거죠. 효과음. 효과음은 뭐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일단은 영상에 나오면 효과음은 좀 더 강화시켜야겠죠. 그다음에 장면 전환 기법. 그죠? 어떻게 장면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다음에 촬영 방법까지도 해서 장면 설계도다라는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기록한 장면 설계도다. 그다음에 제작 설명서다. 예, 요 부분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틀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보드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조금씩 더 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변경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다음에 이제 뭐 2D 같은 경우 원화가 들어갈 테고요. 또 웹툰 같은 경우는 스토리보드에서 좀 더 강화시켜서 이제 작업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적어 놓는데 그다음에 또 이제 저것이 있죠. 또 이제 제작하시는 투자하시는 분들의 뭐 요즘들 많이 이제 지금 생겨나고 있는 웹툰 PD들. 예. 웹툰 PD는 뭐예요? 말 그대로 웹툰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장사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참견이 좀 많이 생기겠죠. 예. 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스토리 연출 표현 방법은 뭐 2D, 3D, 스톱모션의 다양한 애니메이션 제작 기법과 제작 과정이 이해가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부분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스타워즈 같은 경우도 과거에 기술이 부족해서 3D 기술이 부족해서 다시 뭐 리바이벌 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그 시나리오 작가고 그 스토리보드 작가는 굉장히 그 표현을 되게 이제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한 거죠. 미래적으로. 우주의 얘기니까 미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맨 처음에 그 나왔을 때는 3D 기술이 그렇게 높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대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일부 만들어졌지만 뭐 중간생략 하면서 만들어진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3D 기술은 뭐 영상에서는 거의 뭐 실제 이게 실제냐 만들어진 거냐 할 정도로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일으킬 정도로 많이 뛰어나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리바이벌돼서 나와지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요 부분은 스토리보드를 가지고 다른 거를 갈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스토리를 짰는데 아까도 말씀을 우리가 이제 뭐냐면 웹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콘티를 더 디테일하게 짜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보드를 더 디테일하게 짜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화 쪽에 웹툰이 많이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일반 관객들한테 어느 정도의 평이 나왔어요. 평이 나왔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이 배우들이 있는 거죠. 배우들. 이 배우들의 능력에 따라서 좀 더 이게 방향성이 많이 달라지긴 하나 어쨌든 그 이야기에 뼈대는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웹툰에서 성공한 작품 아니면 웹툰에서 괜찮은 작품은 영화에서 100%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할 경우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로 쪽 많이들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또 웹툰을 애니메이션으로 하는 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이제 콘텐츠진흥원에서 뭐 다양화 사업 그래가지고 정부 사업으로 웹툰을 애니메이션 한대요. 그래서 좀 이해가 좀 많이 안 되죠. 굳이 웹툰을 애니메이션으로 해야 될지 뭐
뭐 영화를 웹툰으로 애니메이션으로 한다든가 아니 뭐 소설 애니메이션을 그것까지 이해가 가겠는데 웹툰을 왜 애니메이션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실적으로 이제 웹툰이라는 어떤 장점이라고 하는 게 만화라는 장점이 좀 그런 거죠. 뭐냐면 보는 관객에 따라서 시각을 좀 다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거잖아요. 보는 사람이 이어나가게끔 연출이 되는 건데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쭉 나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애니메이션하고 영화의 차이점 뭐냐면 영화라고 하는 거는 배우가 있잖아요. 각각의 그 배우의 캐릭터를 살려가면서 또 역할에 대해서 배우 스스로가 연출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은 다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를 그냥 화면으로 필름으로 이제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실패할 확률이 많아지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요. 지금 떠오르는 장면들과 텍스트를 자유롭게 이미지하기 위해서 드로잉 채색을 위한 뭐에서 숙지할 필요가 있다. 뭐 아까 얘기한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텍스트는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많은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스토리보드 수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업이 시작되면이라는 거예요. 자, 요 얘기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다 나와진 거죠. 결정이 다 됐어요. 감독하고도 얘기가 됐고 시나리오 작가, 그다음에 모든 팀들이 오케이 사인이 난 상태에서는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스토리보드 수정은 아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약간씩 유동성은 있어요. 유동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변화가 있는데 거의 뼈대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스토리보드가 나와지면은 결국은 이 팀별로 다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흐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나와지고 오케이 사인이 났어요. 그러면 그 제작 단계들이 있죠. 실제로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들은 그게 끝나면 원화가 있고 동화 있고 채색팀 있고 이렇게 굉장히 파트들이 나눠져 있고요. 3D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배경 쪽 따로, 그다음에 뭐 캐릭터 하는 거, 그다음에 리깅 하는 거, 다 라이팅 하는 거 전부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스토리보드가 기본 작업 지시서 같은 거예요. 작업 지시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속 이제 나와지는 거죠. 근데 중간에 한번 감독이 생각하기에 스토리보드가 요거는 이렇게 좀 바꾸자라고 하면 앞에서 행해졌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집니다. 결국은 그거는 뭐냐면 돈이죠. 예. 사람이 시계진 점에서 더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건 돈의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합니다. 자, 지금 보면 애니메이션 스토리보드는 뭐 동작에 대한 묘사를 자세하게 나눠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카메라 워크에 대한 정확한 의도를 설명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의 편집을 미리 스토리보드 연결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컷에 대한 시간의 길이 작품의 전체 러닝 타임까지도 정확히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스토리보드도 그 앞에서 쭉 얘기했지만 단계가 형성이 된 거죠. 맨 처음에 러프하게 가면서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그다음에 이렇게 조율이 되고 그 다음 단계 이제 넘어가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가지고요. 가지면은 그다음에 전체 팀원들 모아놓고 우리가 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 번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끝난 상태예요. 끝난 상태에서 이제는 진행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간의적인 부분들까지도 일단은 얘기가 나와져 있는 거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더 아주 구체적인 작업 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파트별로 이게 분류가 되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이제 작품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서 지금 보면 릴 작업은 아직은 조금 안 나왔네요. 릴 작업까지도 이제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그 부분은 아마 점프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영화의 구조인데요. 영화의 구조. 요거까지만 하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의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시킨수라는 부분이에요. 시킨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한 번에 카메라 동작에서 기록된 걸 슛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샷이라고도 하고 슛이라고 합니다. 이건 발음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행위를 이루는 것은 씬이라고 한 씬이라고 얘기를 하죠. 씬. 그 다음에 이걸 독립적으로 다루는데 또 자, 씬들이 모여서 하나의 독립적인 단위를 낳는데요. 요거는 시퀀스라고 그래요. 시퀀스. 그 다음에 이런 시퀀스를 하나 먼저 모아서 시네마가 되는 거죠. 영화가 하나의 영화가 되는 건데 결국은 씬과 씬, 이렇게 요 구조가 있죠.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이라도 아마 그 영화 찍는 것들을 뭐 TV든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하다가 컷 하고 감독이
다시 한번 갑시다. 아니면 뭐 여기서 끝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한 장 찍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개를 찍죠. 여러 개를 찍고 그 중에서 편집 과정에서 어떤 장면을 넣을 것인가. 같은 행동이지만 앵글이 좀 달라지죠. 앵글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배우들의 연출이 좀 달라지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 개를 해가지고 동일한 하나의 숏이라도 그 중에 골라가지고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영화에 관련돼서 영화 쪽으로 이제 슬슬 들어갑니다. 좀 좁혀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는 세계가 사실은 다 분류가 돼 있었죠. 동일하게 내려오는 거. 만화는 과거부터 계속 이제 그러니까 성경책에서 나와지는 그 사파부터 시작해서 쭉 그냥 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필름이 나오면서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대로 갔고 필름대로 갔죠. 근데 이제 요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필름은 영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그 정치적인 부분하고 좀 연결돼 있어요. 정치적인 부분하고 연결되면서 좀 더 이게 의미 부여가 많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Now I done grew up around some people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Granddaddy had the golden flask, back door every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 to